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댄싱 브러쉬입니다. 자, 오늘은 진저캠 모델스의 두 번째 키트, 스피파이어 MK9C 리뷰, 언박싱 리뷰 해볼 거고요.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그 C3485 그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런 협찬받은 키트들 같은 경우는 먼저 회원분들에게 48시간 동안 먼저 공개를 하고 그 후에 일반 공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48시간 먼저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뷰에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 처음부터 회원 전용으로만 설정된 제품들은 제가 다 제 돈으로 구입을 한 제품이라서 그렇게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협찬 제품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봐야 되니까 전체 공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회원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48시간 먼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라도 제가 좀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 T3485 리뷰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키트, 스피파이어 MK9C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T3485와 마찬가지로 박스 아트를 사용한 작은 브로마이드가 한 장 들어있고요. 진저캠 모델수의 마스코트 스티커,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네요. 그 설명서에. 그래서 코렉션 시트가 한 장 들어있고요. 가장 중요한 리버리는 5종류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이 박스 아트로도 사용된 섹시한 노즈 아트가 그려진, 제가 이 노즈 아트가 그려진 버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유튜브 시작하기도 한참 전에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매 데카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48 스케일을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시리 스케일을 구입을 해버려서 그 제작이 무산되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남아서 언젠가는 이거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진저캠 모델에서 이렇게 이 리버리를 포함을 시켜주셔서, 네, 저는 아마 나중에 이걸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44년 1월 이탈리아 전선의 리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스피파이어의 이 위장도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한 갈색과 그 황색의 투톤 위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스 공군 마킹인데, 이게 아마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순식간에 항복을 하고 그 프랑스 공군 조종사들이 뭐 소련이나 영국, 그 기타 연합군 쪽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임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마킹을 재현한 것 같습니다. 1944년에서 45년 프랑스 전선의 마킹이네요. 특이하게 이건 날개 끝단이 잘려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고도용 사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재현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핑크색 단색의 리버리인데요.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인베이전 스트라이프가 있고요. 1944년 프랑스 전선의 마킹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잘 만들기 힘든 마킹인 것 같아요. 이 핑크색 단색이 소화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도색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 공군의 마킹인데요. 보시면은 기수에 샤크 마우스를 그려놓은 아주 화려한 마킹이고, 이거는 2차 대전이 끝난 1947년 그리스 공군이 스피파이어를 운영했을 때의 마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데이터 스텐실을 붙이는 안내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서의 마지막 장에는 각 데칼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아마 그 마킹별로 데칼 5장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키트에 또 훌륭한 점이 있는데, 이런 라운델이나 국정 마크, 그리고 심지어 여기 그리스 공군 마킹의 기수에 샤크 마우스를 재현할 수 있는 마스킹 시트, 재단된 마스킹 시트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배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큰 라운드 같은 경우는 데칼을 붙이게 되면 아무리 데칼의 품질이 좋아도 좀 데칼인 게 티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뭐 숙련된 모델러라면 이걸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캐노피용 마스킹 시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은 약간 두께감이 있는 재질인데요. 그냥 플라스틱 코팅이 된 것 같은 그런 재질이고, 이건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데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은 데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계기판용 3D 데칼입니다. 높이 표현도 아주 잘 돼 있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를 3D 데칼을 크게 뭐 이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비싸잖아요. 따로 사려면은. 그래서 뭐 키트에 들어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3D 데칼은 잘 사용하지가 않는데, 이거는 뭐 키트에 포함된 구성이니까 이거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좀 3D 데칼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이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아주 샤프하게 표현을 해 주셨고, 제가 좀 한 가지 따로 꼭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계기류들 있잖아요. 아날로그 계기류들 같은 경우는 그 계기를 담는 동그란 투명 커버가 유광으로 표현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도 캐치를 하셔서 그 계기 커버, 그 투명 커버가 유광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마킹별로 데칼을 이렇게 따로 별도의 인쇄를 해 주셨고요. 5장, 이렇게 그리스 공군, 프랑스, 영국군, 뭐 미군, USF 돼 있고, 스텐실 데이터. 이 데칼 같은 경우는 인쇄를 에듀워드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들 예정인 노자트. 이게 이런 노자트 데칼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업체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 인쇄 망점이 보인다든가 뭐 해상도가 좋지 않다든가 색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워드의 인젝션 파츠인데요. 에듀워드. 이제 에듀워드가 처음에 인젝션 키트를 발매를 했을 때는 뭐 제 생각에는 품질이 그다지 뭐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뭐 에어라 코브라, 그리고 뭐 미라지 3 CJ 이런 거는 그냥 뭐 에어라 코브라 같은 경우는 하세가와랑 비교하면 하세가와한테 굉장히 큰 신뢰고, 그런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에듀워드 이 인젝션 키트들이 퀄리티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8 스케일임에도 리벳이나 패널라인 디테일이 아주 또렷하고요. 사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날개 조정면도 분할이 되어 있고 쪽 동체나 카울링 부분도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타미야의 요즘 키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 머플러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구멍을 사용해서 배기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것도 아주 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이것도 뚫는 작업이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마지막 스프로에는 각종 뭐 작은 자잘한 내부 부품, 인테리어 부품들이나 조정면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에듀어드가 한동안,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투명 부품들을 이렇게 원형으로 거미줄 모양의 스프루로 샤출을 했었는데, 투명 부품의 사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진적현 모델즈의 핵심이죠. 3D 파츠 앤 액세서리즈. 먼저 에칭이 한 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칭은 뭐 인터쿨러 메쉬라든가 시트벨트 이런 데 쓰는 에칭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T3485에도 말씀을 드렸던 스프루 번호 넘버 표시용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떼어내서 이런 구석에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쉽게 조립 중에 다른 스프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티커고요. 이 진적현 모델스의 이제 철학에서도 제가 느꼈지만은, 약간 이런 모델러들이 실제 빌드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이런 자잘한 빡친 포인트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배려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엔진 하단 카울링인데요. 이거는 왜 이 3D 파트로 준비를 했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흡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에듀어드 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절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접합선 수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흡기구의 두께도 좀 두껍게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별도의 3D 파츠로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근데 조립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얇게 나와갖고. 엔진 상단 카울인데요. 이것도 에듀어드 키트에서 이 좌우 분할 부품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접합선 수정하고 이런 게 좀 스트레스니까 이 통짜로 준비를 해줬고요. 이거를 뭐 인젝션 키트로 왜 통짜로 못 만드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측면에도 또 디테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언더컷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통짜로 뽑으려면 뭐 슬라이드 금형을 쓰면 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또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사태인 것 같고요. 에듀어드로서는. 하지만 진적현 모델은 상당한 카울링 통짜 부품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폭탄이 2발 들어가 있고요. 폭탄용 신관 부품도 2가지가 있어요. 타이어도 2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 트레드 패턴이 있는 거랑 없는 타이어 2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잘 지시가 되어 있고요. 휠 부품도 2종류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2가지는 그 동체 측면에 이 옵션 D를 보시면은 동체 측면에 카메라를 등비하거든요. 그 카메라 재현을 위한 카메라 부품이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진적현 모델스의 스피파이어 MK9C 키트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에듀워드의 스프루의 진저캠 모델스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한 3D 파츠와 에칭 파츠, 그리고 5종류의 마킹 옵션을 넣어서 발매한 키트입니다. 보통 이런 마킹 옵션 같은 경우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비슷한 마킹에 기체 번호 정도만 다르게 넣어서 종류를 채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진저캠 모델 때는 T3485에서도 그랬지만은 역시나 또 다르게 5가지의 마킹이 하나도 공유하는 게 없어요. 모두 다 5가지가 좀 특이하고 유니크한 마킹들이고, 특히나 이 그리스 공군의 샤크마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라운드리나 샤크마우스를 쉽게 마스킹으로 작업할 수 있는 마스킹, 사전 커팅된 마스킹 시트도 제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스피파이어의 가격은 진저캠 모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44.30 유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에듀워드 제품군이 프로피팩이 있을 거예요. 위크엔드 에디션은 좀 저렴한 라인업이고, 스피파이어 프로피팩이 있을 텐데, 스피파이어 프로피팩이 에듀워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략 가격이 $50에서 $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포지셔닝으로 보자면은 이게 살짝 좀 높긴 하지만, 에듀워드 프로피팩에도 이런 3D 레진 파츠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칭과 마스킹 시트, 그리고 다양한 데칼당도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저캠 모델즈의 스피파이어에 포함된 5가지 마킹 중에 마음에 드시는 마킹 리버리가 있으면은 진저캠 모델스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입 같은 경우는 진저캠 모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 이제 44.30 유로라는 그 가격만 놓고 본다면은 결코 저렴한 키트는 아니지만은 납득이 가지 않을 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저캠 모델스는 어떤 키트를 구입하고 또 별매 데칼이나 업그레이드 애프터마켓 파츠들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쓸 필요가 없이 이 한 박스만 구입을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 있는 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샘플을 제공해 주신 진저캠 모델스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콤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댄싱 브러쉬였습니다. 고맙습니다.